이재명 정권은 김민석 총리 후보의 청문회가 있던 바로 그날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였다. 일본 책 등 많은 표절을 한 조국 신당 대표, 조국의 석사 논문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이라 괜찮다더니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의 칭화대 석사 논문은 어떤가? 김민석이 칭화대 수업에 참석한 날은 겨우 4일이다. 4일 동안에 중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석사과정 25학점을 이수하고 중국 기자도 모르는 북한말 도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문과 한문으로 석사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논문이 통과되는 것이 가능한가? 김민석 후보의 논문 41%가 전면 표절인데 본인은 누구의 논문을 표절한 것인지조차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였다. 국가대표 승마선수 정유라의 이화여대 수업 일수가 모자랐던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외치던 민주당이 김민석의 수업 일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인가? 다분히 대필 의혹이 있는 김민석 후보 논문과 달리 모든 강의를 성실히 수강한 김건희 여사 논문은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다. 본인 문장으로 썼기에 수명여대 석사 논문에 미숙해 보이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김민석처럼 탈북자를 도북자 혹은 반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요. 자기 논문을 정치적 입신양명을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41% 전면 표절을 한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김건희 여사의 학위는 취소되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통치 철학인가?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김건희 여사 논문의 출처 표시에 미숙함이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근무하며 부산시 시장에 출마함과 동시에 한국어도 아닌 영문과 한문으로 작성된 김민석의 석사 논문은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학교에 4일간만 등교하고 받은 석사 학위를 사람들은 가짜 학위라고 부른다. 아까 논문 관련돼서 이제 저기 직접 후보님이 사인하신 거 맞으시죠? 네, 왼쪽에 있는 네. 사인이 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내용 관련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논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고민해서 성의 있게 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50페이지 논문 중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거는 45페이지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네. 혹시 이 논문을 알고 계세요? 엘림 첸 앤 안드레스가 쓴 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논문 보시겠습니다. 이거 라이트네스는 아시죠? 인권 관련돼서 활동하는 제가 단체입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저 논문을 쓸 때 혹시 관련돼서 봤을 수 있는 논문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논문은 기억 못하시더라도 인권 관련돼서 그 UN 난민기구에서 늘 보고서 의뢰해서 쓰는 단체가 라이트넷입니다. 저기 보시면 다음 세 번째 논문. CRS의 권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 저 것이 지금 지적하신 2017년 9월 26일자 네. 페이퍼를 제가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역시 UNHCR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네, 말씀드렸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다고 하신 논문 카피킬러에서 돌렸습니다. 제가 빨리 속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단어를 좀 바꾸거나 하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논문에서 거의 복붙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각 주부터 점 하나까지도 복사 붙이기를 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최앤이 쓴 그 난민 관련된 그 레퓨지 로우 학술 논문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시작하는 문장의 일부러 양쪽에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각주 표시도 같이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도 전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복사가 아니라 저 칼라한 세 부분만 복사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복사엔 붙이기가 그 김민석 후보님의 첫 논문 처음부터 지금 계속 4, 5, 6, 7 다 복사 붙이기입니다. 예, 두 번째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라이트넷이라고 소위 이제 권위 있게 이제 유엔에서 의뢰해서 보고서 분석하는 그 논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페이지 그대로 복사엔 붙이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오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 단어 하나 바꿨더라고요. however를 meanwhile로 단어 하나 딱 바꿨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역시 제가 시작하는 거를 표시하기 좋게 그대로 문장 그대로 시작하는 구문했고 역시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역시 그대로 복사입니다. 보기 쉬우라고 문장 시작 구절 그 절 바꾸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해뒀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US CRS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전체 복사는 요 정도 발견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치 조금 변화라는 정도입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논문에서 카피한 수준입니다. 예, 세 번째 논문에서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네 번째 논문, 예, UNHCR께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겁니다. 예, 그래서 4가지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예, 멈춰주십시오. 가짜 학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유공자도 있다. 2000년 5월 17일에 광주에서 5.18 전여제 사회를 맡았던 임수경은 김민석이 5월 17일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광주 새천년 NHK 단란 주점에서 술집 아가씨 2명을 양쪽에 앉혀두고 시시덕거리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문을 열자 쌍용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석이 자기 돈으로 술값과 아가씨들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무장폭동 계획서를 작성하였던 송선태가 자기 카드로 김민석의 술값과 술집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 송선태는 왜 광주 시민도 아니요. 광주 사태 때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년이었으며 자신이 사전 계획한 무장폭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김민석을 광주의 고급 술집에서 해주었는가? 광주시 서구 5.18 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 승하 공간 벽면에는 5.18 관련자 이름이 새겨진 오석 명패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총 4,296명이다. 2005년까지 5.18 유공자 부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강주 조포, 두목, 문흥식가, 김대중의 좌장, 권노갑 등 이후 추가된 1,000여 명의 명단은 여기에 없다. 물론 2005년 이후 해마다 추가되고 있는 5.18 유공자들도 모두 가짜 유공자들이지만 추모 승하 공간 벽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4,296명도 거의 모두 가짜 유공자들이다. 그 가짜 유공자 이름들 중에 김민석이 있다. 김민석은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가? 김대중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 1년 차였던 1998년 7월 18일에 이해찬과 한승헌과 서른 등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주동자들 23명 및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과 비서들에게까지 5.18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에 미국의 망명한 이래 강주 사태에 대한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연설을 하고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5.18 장사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 텐데도 혈세로 자신의 가족과 비서들에게까지 5.18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김대중은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은 강주 사태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김영삼 정부의 5.18 재판에서 강주 단체들이 승리하게 하였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동욱과 문무일 등 강주 사태 때 10대 청소년들이었기에 역사를 모르며 전교조 교육으로 세뇌된 신참 검사들로 특검을 구성하였고 특검은 강주 시민들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 위하여 무장박정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는 전제하에 강주의 무장 시위대는 헌법기관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런데 김대중은 1997년 4월의 대법원 판결로 강주 단체들이 승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국고를 열어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과 가족과 비서들에게까지 5.18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자신의 내란 음모와 강주 사태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1997년 4월의 대법원 판결은 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이렇듯 1998년 7월 18일 김대중이 집권정부와 여당의 권한으로 자기 계열 정치인 32명이 5.18 보상금 수혜자 명단에 포함되게 하였다. 이어 김민석과 김태훈과 김성호 등 3명의 김대중의 정당 초선 의원들이 그 명단에 추가로 포함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강주시가 7월 29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가짜 5.18 유공자 409명이 추가되었다. 이것이 김민석과 김태원과 임성호 등 3명의 김대중의 정당 초선 의원들이 5.18 보상금 수혜자 자격으로 2000년 5월 17일에 송영일 등 광주 출신 정치인들과 더불어 우르르 광주로 내려가 5.18 전야제에 참석한 후 새천년 NHK 단란 주점에서 술집 아가씨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과 유의를 즐기게 된 사건의 전말이다.